안녕하세요. 강남 주민연사 노상래입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였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은퇴 준비, 은퇴 후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왔고 현재는 은퇴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은퇴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노후 거지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 은퇴하고 자칫 잘못하면 노후 거지가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은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제가 금융기관에서 초임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고객분 중에 70대 중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내용은 즉슨 정기예금 6천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는 한 달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문의해 보니 한 달 생활비로는 120만 원이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천만 원 중 3천만 원으로 연금 예금에 가입시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120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으로는 금리가 좋은 정기예금에 가입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이제 매월 생활비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됐다며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퇴하고 나서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인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금, 예금, 부동산,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각종 연금을 세심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예상해서 그 돈으로 현재의 재정 상태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름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달 생활비를 얼마로 예상해야 좋을까요? 그것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 2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월 500만 원도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우왕좌왕하시지 말고 본인의 평소 생활비의 70 내지 80%를 은퇴 후의 생활비로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생활비 씀씀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해서 소득이 줄게 되니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쓰시던 생활비 씀씀이에 대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싹 줄일 수 없습니다. 줄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배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들에게도 부탁하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생활비에서 일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취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재취업을 시도할 때 꼭 조심하고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은퇴 자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금을 투자해두면 내가 너한테 일자리를 줄게 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퇴를 한다는 것은 직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다가 한겨울에 아주 추운 허벌판에 나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내 은퇴 자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뛰어들다가 나의 은퇴 자금을 날리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창업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위해서 뛰어들 때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이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것이
그 부분에서 잔뼈가 어렸을 때부터 굵은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열심히 하고 또 경험도 쌓고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프랜차이즈를 갖고 치킨집을 개점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치킨집에 먼저 가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속내를 파악하고 내가 앞으로 치킨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창업에 딱 뛰어들었다가는 지금까지 어렵게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날리게 되는 일을 당하는 것이 아주 뻔합니다. 이렇게 은퇴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의 현금 흐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퇴부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본인의 마음이 부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은퇴자금으로 10억을 모은 사람은 행복하고 3억을 모은 사람은 불행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제가 은퇴를 했다고 하니 저희 중마고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마음이 담긴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해서 그 친구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남들은 은퇴하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면서 아주 죽는 소리를 하는데 너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이제 회사에서 잘렸어 하면서 아주 위축되고 초라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 생활을 잘 마쳤다며 당당한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로지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밥 굶을 정도가 아니라면 내 주위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은퇴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적인 사항이 잘 해결되면 그 이후의 시간은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쭉 그대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부의 안정이 첫 번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은퇴를 많이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들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주 빡센 직장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은퇴하게 되면 집안에 들어서서 쉬면서 편히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의 관계는 뭐 별다른 노력 없어도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전업주부인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집안 살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남편이 은퇴한다고 하니 나도 이제 그런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누군가를 알아주고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게 있다 보니 남편이 은퇴해서 집에 들어와 있으면 처음 몇 달은 좋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답답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은퇴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은퇴하니 앞으로 우리가 잘 지내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서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혼 때 보면 서로 상대방에게 잘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눈에 싹 씌어 있었기 때문에 큰 노력 없어도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몇십 년을 같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면 배우자의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배우자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고치려고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배우자의 그런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런 면이 있었나? 우리 남편이 어째 저런 생각을 할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가 밖에 직장 생활 안 해서 아내만 있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하나 잘 가르쳐줘서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면 남편이 밖에 직장 생활만 해서 동네 일이라든지 집안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쑥맥이네. 내가 좀 사사건건 가르쳐서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든다면 점점 답답해지고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을,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해 주다 보니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분히 앉아서 한 가지씩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노후의 안정이 오고 부부의 안녕이 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부자는 충분한 현금 흐름이 답이고 마음이 부자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안녕이 있어야 노후의 안녕이 오는데 이때는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특별한 노력을 해서 노후의 안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셔서 슬기로운 은퇴생활, 행복한 은퇴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